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의도에서 직접 돈을 쏘는 투자자들마저도 요즘 시장 어떤 원칙도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이런 시장이 연출되는 걸까요? 오늘 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오른다고 하죠. 오르지 않는 이유 여기서 일단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 대비 리스크가 높은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탓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국경절로 인해서 이번 주 휴장입니다. 이제 곧 끝날 때가 되었나 싶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이 국경절 시즌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 한꺼번에 중국 시장에 이 영향이 반영이 될 텐데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해칭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현상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 시즌에 바이오주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월과 9월 두 달간 40% 넘게 급등을 했었죠. 이 기간 동안 신라제는 2배가량 올랐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도 1%에서 10%대로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논란이 됐었던 회계 처리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서 좀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린 영향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적 시즌이 오면서 요즘 10%대 하락은 우스워 보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에 바이오주가 주춤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바이오주들 중에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지난 1, 2분기 실적 시즌에는 23%, 9%대로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도 비슷한 시기에 18%와 12%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락세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더욱더 센티멘트가 약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투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 종목들이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루 동안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에서 두 자릿수 하락세로 아주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상태인데요. 간만회의 경우에는 정리매매 둘째 날에 장중 한때 181%까지 올랐다가 94%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꾼들의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의 실적은 좀 어떤지 예상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기존 증권가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가 17.2조 원이었는데 오늘 결과가 이보다 3천억 원 높이 17조 5천억 원으로 발표하면서 선방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오늘 코스닥 1%대 후반대 하락한 것에 비해서 코스피는 주가 하락이 좀 방어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57조 원 수준에서 55.7조 원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 55.7조 원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17.5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6.3조 원을 빼면요, 31.9조 원이 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이 영업이익은 추정치죠. 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사실 작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이 50.2조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32조 원이 됩니다. 올해 추정치가 31.9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추정기관이 3곳 이상인 상장사들 212군데 중에서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줄어든 곳은 144개사입니다. 예상치가 늘어난 곳보다 2배 이상입니다.
내부 실정 좋지 않죠. 내부 실정이 이런데 외부 환경을 봐도 악재가 많습니다. 우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죠. 장중에 3.2%를 상회하면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입니다. 미국의 9월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는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대 규모이고요. 9월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61.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의 최고치입니다. 여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현재는 중립금리 수준에서 먼 거리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시키고 경기를 냉각시키지도 않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내려갔다라는 의미인데요. 달러가 더 비싸게 처지는데 원화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증권가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중국에 대한 해지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이 거세지고 있죠.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무역 정책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서 이번 주 휴장인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발을 빨리 빼고 싶은데 현재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쉬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숏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 좀 잘 구비되어 있고 선물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 팀장은 중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한도가 있고 또 외환시장 같은 경우 중국의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시 환율의 2%까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서 해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런데 중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해지를 잘 걸 수 있고 숏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5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현선물 시장에서 3.5조 원을 빼갔습니다. 한 펀드 매니저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질이 너무 안 좋다면서 의식과 논리가 있는 투자자가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다. 염증을 느끼는 장이 됐다라고 말하던데요. 요즘 시장을 들여다보는 모든 투자자의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